안녕하십니까. 6.3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택을 재선거가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집중 조명되면서 평택 시민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번 평택을 재선거에는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제2당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뿐 아니라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제4당인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가 직접 후보로 출마하고 있고 원외 정당인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학관계를 볼 때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도 큰 관심이 가겠지만 많은 평택 시민들께서는 소위 거물급 정치인들이 왜 평택을 재선거에 나왔는지, 평택의 현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당선된다면 평택을 위해 제대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65만 대도시로 성장한 평택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평택을 선거구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국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 역시 산적한 도시이기도 하죠.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2년간 이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터뷰가 얼마 남지 않은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국가 경영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원로로서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택을 마지막 헌신의 장소로 선택했고 그간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평택을 국가 전략의 핵심 기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평택은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에 상당한 그런 처우를 받지는 못한 곳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택에서 희생을 당했는데 희생을 받은 것들이 제대로 돌아오고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곳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평택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물류도 있고 항만도 있고 또 농어촌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 지역의 어려움들, 특히 평택의 어려움들을 알리고 키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소하지만 처음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가봤는데 기회를 봤습니다. 또 성공의 가능성도 보게 되었습니다. 평택을 되살려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것들이 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평택시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시 단위를 넘어서 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틀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쉽게 다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사업들에 사실은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야 된다. 제가 평택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 뭔가 좀 다시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보답을 푼다는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여기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제가 다 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정책을 냈는데 이 정책들의 기본 기조도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정치인들이 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건 내가 다 수용하겠다. 이분들이 하지 못한 것,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꼭 해야 되는데 놓쳤던 것 이런 것들을 하겠다. 제가 지금 정책을 5대 정책을 냈는데 각각의 정책이 30개 내지 50개씩의 이런 작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90% 이상이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거론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틀을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애쓴 평택이 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평택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살려가는 모멘텀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평택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뭐 노사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일이 풀려갈 수 있겠죠. 또 너무 잘 되니까 또 그것이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파업 같은 경우에.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단 멈추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삼성 때문에 삼성은 많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평택에 미친 영향이 과연 그만큼 큰가? 저는 이런 점에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는 고덕에 대해서도 또 우리 평택을에 대해서도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번 재화가 밖으로만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 측과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삼성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좀 대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협력업체, 삼성 협력업체들이 긴밀하게 삼성과 협력하면서 경제를 살려나가는 그런 모멘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로 내가 본 것은 교통 문제였습니다. 여기가 도로가 도로가 전혀 없고 그냥 가다 말다 계속 이래서 제가 3호 공약이죠. 3호 공약으로 길 다 뚫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막혔던 걸 다 열어주겠다. 또 중단된 거 다 이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도를 그려가면서 어디가 막혔나, 어디가 안 뚫리고 있나, 이런 좀 그려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 임기 중에 다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도록 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좌파라고 그럴까요? 진보라고 그럴까요? 이쪽의 단일화 가능성은 높다.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전략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보다 더 높다. 생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단일화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2019년도에 우파 정당 대통합을 이룬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유승민 또 이준석 이 사람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단일화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단일화만이 답이 아니더라. 단일화를 했는데 우리가 말도 없이 참패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참패를 했습니다. 선거 때 우리 103석, 저쪽은 180석을 얻었어요. 우리 역대 없었던 일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막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고 단일화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하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국힘 중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전혀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국힘의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엄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국힘의 의원들은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단일화 이전에 선행돼야 된다. 단일화해도 지는 틀로 지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고 그리고 우리가 단일화되고 또 우리가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내면 그건 필수이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제 한 5년 넘게의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또 대통령 뭐 외국까지도 미국에서도 지금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혁신하는 문제는 새 당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의 이름을 자유와 혁신으로 지었습니다. 자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혁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정책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정책을 냈는데 짧은 시간 안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민생입니다. 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길. 제가 그래서 세 번째 공약으로 길 다 뚫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KTX 경기 남부역 역사 이것은 정부가 약속한 것이고 또 시민들이 부담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다 해놓고 또 예산도 한동안도 책정했었었는데 이를 집행하지 않고 뭐 지지역이 있으니까 이걸로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약속한 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길은 언젠가는 다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밀어놨다가 나중에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길 다 뚫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한번 그림을 쭉 그려봤어요. 그림 그려보니까 지금 저 지도로 말하면 위로 가는 길, 옆으로 가는 길, 좌우로 가는 길이 다 이제 쭉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갖고 올 걸 그랬네요. 그랬는데 이 길들이 한 번에 뻥 뚫린 길이 없어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지금 뭐 여기 11점 몇 킬로만 하면 이게 뻥 뚫린다 그러는데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화영지로 갔는데 눈앞에 딱 보여요. 화영에서 안중 가는 거기가 한 800m 정도 되는데 눈에 딱 보여요. 여기 안 뚫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뚫어드리겠다. 그걸 이제 첫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궐선거 나왔던 곳이 4군데인데 가장 의미 있는 지역이 어딜까? 제가 판단하는 데는 평택이었어요. 평택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을로 출마를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있죠. 경제, 안보, 물류, 아까 말씀드린 농촌, 농어촌까지 다 있어요. 여기를 살리면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보이겠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와서 제가 구석구석을 다 가봤습니다. 여기 익숙하지 않은 곳이니까 다 살펴봤는데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현정과 유리된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그동안 풀리지 못했던 평택의 모든 문제, 평택을의 모든 문제들을 뚫어갈 것입니다.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던 거 국회의원으로서 중앙 차원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뚫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던 것들, 이런 이슈들을 국회에 가서 다 얘기할 겁니다. 저는 매일 소통관을 찾으려고 합니다. 소통관에 가서 평택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정부 질문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계속 대정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출마를 해서 당선되게 되면 이 평택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중앙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 풀리던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강화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강화입니다. 이번에 이제 평택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도 미군 철수를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선거 중이긴 해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CPEC, 보수주의 연합인가요? CPEC에 가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얘기했고 또 미국에서 함께 좀 도와달라는 취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외 정당이고 정말 새로 생긴 신생 정당인데 많은 미국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CPEC의 메인 메인 스피커로 거기 섰습니다. 많은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그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이 좀 같이 해달라 등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동맹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마침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처음 세워질 때는 이쪽 지역에 대한 많은 그 지원 정책들이 펼쳐져 왔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말하자면 혜택이랄까 도움을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걸 다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이제 그 캠프 험프리스 안에 들어가면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족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분들을 나오게 해야 됩니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아젠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정당이 거부하거나 또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정책을 내면 됩니다. 그런 정책을 내는데도 무시할 수는 없죠. 이게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소수 정당이 지금 굉장히 비약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냥 일당시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비약했는데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른 가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퍼주는 것 때문에 그걸 받기는 하지만 찜찜한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에 흡족한, 이분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낸다면 그런 국민들이 같이 하시겠죠. 제가 지금 여기에 온 지 이제 불과 몇 달입니다. 그동안 10수년 동안 이 지역을 닦아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지금도 벌써 비슷한 그 지지율이 나오죠. 여론조사를 다 믿을 건 아닙니다만은 현장에서 만나는 반응은 훨씬 더 큽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반응은 훨씬 더 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서 평택분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분들은 한 20% 정도? 거기가 이 여당을 지지한대요. 근데 어떻게 지지율은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크냐 안 크냐, 의석이 있냐 없냐, 그것이 승부가 아니라 누가 정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정치인을 이 지역에 선택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곳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과연 여러분의 뜻에 합당하게 평택을 발전시켰습니까? 네, 저는 큰 틀에서 평택이 평택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서 평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사 주간 초청 토론회 그리고 선관위 주간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고 아마 많은 사회단체에서 후보님을 모시고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이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후보자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선거에서 어떤 앞날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